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지난 시간에 못다했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결합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슬럼프 값까지 했어요. 자, 슬럼프 값을 직역하면 뭐라고요? 주저앉은 값, 내려앉은 값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슬럼프 값 측정할 때는 요 30cm 때는 요 높이에서 여기를 측정하고 여기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아셨죠?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하라는 거 아니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가야 됩니다. 어디를 더 가야 되냐? 자, 제러블리 브리딩이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 크리프 현상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크리프 현상입니다. 자, 크리프 현상은 제가 이거 다른 말로 만들면 뭐라고 하냐면 처짐 현상이라고 해요. 자, 도대체 크리프 현상이 뭔데? 여러분 크리프 현상은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처지는 게 아니라 장시간 동안 천천히 처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부재가 있는데 제가 힘을 1톤을 줍니다. 그러면 얘는 자, 뭐 버틸 수 있으면 버티겠죠. 자, 그런데 제가 1톤을 더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2톤이 되면요. 얘가 바로는 하지만 서서히 이렇게 처지는 거죠. 서서히 처져. 자, 이런 수평 부재가 처지면 안 되겠게 하중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얘가 더 이상 증가를 안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처져요. 특히 이렇게 수평 부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처지는 현상을 여러분 클리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잊지 말할게. 이 클리프에서 가장 큰 원인이 존재합니다. 원인은 바로 뭐냐면 균열이에요. 그러면 균열이 많이 가면 잘 처지는 거고 균열이 적게 가면 안 처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실래요? 자, 만약에 이게 자, 똑같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균열이 많이 간 상태고 하나는 균열이 안 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누가 먼저 처지냐면 균열이 많이 간 게. 아셨죠? 결론 그러면 자, 물 결합제비가 크다는 얘기는 물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럼 균열을 많이 가겠네. 그러면 이 균열 때문에 잘 처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프 현상이 어때요? 크죠.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 자, 그다음에 물 결합제의 마지막 항목인 측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측압. 자, 이 측압은요. 거푸집에서 발생합니다. 거푸집에서. 근데 주로 이 거푸집에서도 수평 거푸집이 아니라 주로 수직에서 발생되는 수직 거푸집에서 발생되는데 이게 우리 뭐하고 참 똑같냐면 우리 사람 똥배하고 똑같아요. 한 가지 여쭤볼까요? 우리 똥배 왜 나와요? 혹시 안 먹은 분이 똥배 나오는 거 봤어요? 우리 먹고 운동하러 그러면 똥배 바로 나오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그래요? 똑같을 텐데 다. 안 드시는데 똥배 나오신 분 있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 자, 갑니다. 자, 측압은 이런 현상입니다. 자, 요런 수직 부재가 있어요. 자, 거푸집을 넣고 만들고 여기다 제가 콘크리트를 집어넣었어요. 자, 얼마 안 들어가면 이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그 힘을 거푸집이 막아주고 있는데 다 갖다 부으면 위에서 누르는 그 콘크리트 무게 압력에 의해서 일정한 높이에서 여러분 이렇게 실제 배가 불러버려요. 거푸집이. 자, 배가 불르는데 문제는 저게 과도하면요. 저게 터져버려요. 거푸집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똥배 만지면 말랑말랑거려요? 아니면 물렁물렁거려요? 아니 그거 딱딱해요. 물렁물렁. 결론 여러분 물 시멘트를 많이 하면 여기에 질어진다고요. 물렁물렁거리는 거죠. 이러면 해서 여러분 측압이 더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자, 물 결합제가 작을수록 여러분 되니까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성질이 자체적으로 적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거고. 제가 장담합니다. 저거 절대 못 외워요. 자, 왜 못 외우냐? 어떤 표현이 나올 때 절대 뭐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하여튼 뭔가 모르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꼭
거쳐야만 되고 이 공부는 여러분 꼭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이걸 안 하고서는 여러분 절대 콘크리트 뭔가 맞추려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절대 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물 결합집에서 우리가 원했던 건 결합집이 즉 시멘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만 가지고 했어요? 물만 가지고 했다고요. 물. 자, 또 하나 여러분 물 결합집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콘크리트를 비빌 때라는 조건을 가지고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뭘 가지고 하냐면 자, 콘크리트는 여러분 실외에서 작업하는 공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온도와 관련된 얘기와 자, 습도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자, 온도가 높을 때도 있고 온도가 낮을 때도 있죠. 자, 습도가 높을 때도 있고 습도가 낮을 때도 있어요. 지금부터 이 얘기합니다. 아셨죠? 항목까지 가는데 자, 먼저 기본적으로 자,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콘크리트 강도. 자, 온도가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여러분 콘크리트는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강도는 더 크게 나와요. 그럼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강도가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습도가 높다는 얘기를 뭘로 하시면 되냐면 잠깐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여러분 한 개층을 전부 다 타설할 때 보면 한 개층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날 같이. 근데요 우연찮게 아침에는 비가 왔는데 여러분 한 두세 대 치다 보니까 비가 오네. 나머지 어떻게 해요? 내일 해야 비교만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해.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물이 섞이는 거죠. 물이 섞인다는 얘기는 콘크리트가 된 거에 지러지는 거예요. 지러져. 그럼 강도는요? 적어주죠. 왜? 물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습도가 높아지면요 상대적으로 이 강도는요 작아집니다. 자, 상대적으로 요게 낮을 때가 커져요. 이거 제가 뭘 해석했는지 여러분 잘 적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콘크리트 균열가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강도는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멘트와 물은요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을 뭐라고 했죠? 수화작용. 문제는 이 수화작용 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돼요. 지금 우리 배우는 지금 우리 현재 오늘이 26일인가요? 자, 물론 여러분 10월 26일 정도 되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죠. 문제는요 이렇게 쌀쌀할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벽체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있으면 그 사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 실제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다. 조금만 있으면 졸립다. 앉아서 꼬박꼬박 졸 때도 있었어. 피곤하니까. 결론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요 뭐가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이 온도에 따라서 뭐가 문제냐면 물의 증발이 빨라지면서 균열이 많이 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있었죠? 우리 진흙이나 찰흙가루를 뭘 만든 다음에 그걸 말릴 때 그늘에 말려요? 아니면 뜨거운 햇볕에 말려요? 왜요? 뜨거운 햇볕에 말리면 물의 증발이 빨라지면서 갈라진다니까. 그게 균열이에요. 콘크리트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균열은 커져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럼 습도가 높아지면 균열이 많이 가냐 적게 가냐 하는 거죠. 이걸 저거하고 물 결합제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물 결합제는 지금 뭔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물만 갖고. 여기서는요 조건이 온도와 습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습도하고 또 물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습도하고 물하고는 또 다른 거라고. 기본적으로 저기는 다 비벼진 상태에서, 아니 저기는 비비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비빈 것 타설하거나
여러분 경화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비빈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습도가 여러분 높다는 얘기는요, 주변에 물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름철이 습도가 높아요? 겨울철이 높아요? 통상적으로 여름철. 그러면 여러분 혹시 피부가 여름철에 갈라져요? 겨울철에 갈라져요? 겨울철. 겨울철은 왜 갈라지는 거예요? 보실래요? 우리 자체적으로 피부는요, 일정한 수분을 유지를 해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여름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표면에 가지고 있는 그 습도보다 공기 중에 있는 습도가 높으니까 오히려 나한테 여러분 와서 맺히는 거죠? 아니에요? 맺혀. 근데 겨울철은 또 반대예요. 공기 중에 있는 습도보다 내 몸에 갖고 있는 습도가 더 높다 보니까 바로 이제 몸에서부터 공기 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자꾸 일어나죠. 그래서 겨울철 되면 여러분 보습제 바르나요? 왜요? 갈라지지 말라고. 따라서 습도가 높아지면요,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피부와 똑같습니다. 아셨죠? 높으니까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안 갈라지는 거지.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셨죠? 여기는 온도, 습도는 공기 중에 온도와 공기 중에 습도를 얘기하는 거지, 콘크리트가 온도와 습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면 자, 공기 중에 습도가 낮으면 콘크리트는 물을 갖다 빼서 먹겠네요. 그럼 콘크리트 균일은요, 커져요. 자, 작업성 시공전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온도가 높아지면 콘크리트는요, 자, 된 비빔이 될까요? 묽은 비빔이 될까요? 온도가 높으니까 여러분 물이 증발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얘는 자, 된 비빔이 돼. 그러면 작업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거죠. 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으니까 묽은 비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습도가 높으면 비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니까 자, 내가 갖고 있는 걸 안 뺏기는 거죠. 그래서 묽은 비빔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적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공연도가 좋아져요. 자, 습도가 낮으니까 물을 뺏겼죠. 그래서 자, 얘는 된 비빔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연도는 나빠지죠. 자, 재료 분리. 자, 분리된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지금 뭐가 돼요? 된 비빔이 되니까 재료 분리 분리된 현상이 작아지는 거죠. 자, 그다음 온도가 낮으니까 묽어집니다. 재료 분리 현상이 커지겠죠. 습도가 높아지니까 묽어지니까 재료 분리 현상이 커지고, 습도가 낮을 때는 된 비빔 되니까 재료 분리 현상이 작아지고. 그 슬렁크만큼 여러분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왜? 2분 3초 이내에 되니까 이게 물이 뭐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고, 그러니까 슬럼프값 영향 안 주는데, 크리프 현상입니다. 여러분 크리프 현상이 뭐였죠? 처짐 현상. 이 처짐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죠? 균열. 반드시 얘는요, 이 균열 해소하고 와봐요. 이하고 똑같아. 이걸 해석 못하면요, 이거 어려워서 못해요. 균열이 많이 갔으니까 많이 처지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이걸 강도로 해석한다. 강도가 크니까 안 쳐졌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균열이 많이 갔으니까 쳐지는 거죠. 아까 저기 아직 그림도 남아있네요. 자, 상대적으로 자 균열이 많이 가니까 균열이 적어졌어요. 자, 그래서 얘도 적어지는 거죠. 자, 균열이 습도가 높으면 균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크레피 현상도 작아지는 거고, 자, 습도가 낮으면 균열이 많이 가서 자, 여기도 커지는 거죠. 치갑 좀 볼까요? 치갑이 뭐였죠? 똥배. 똥배는 여러분 물을 때 잘 생기는 거예요? 된 비빌 때 잘 생기는 거예요? 묽을 때. 자, 따라서 자, 온도가 높으면 여러분 된 비빔 되니까 치갑은요 작죠. 자, 온도가 낮아지니까 묽어지네요. 치갑은 커집니다. 자, 습도가 높아지면 묽어졌네요. 치갑은 커지는 거죠. 습도가 낮으니까 된 비빔 되니까 자, 치갑은 작아지는 거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셨죠? 이게 우리 교재에 골고루 막 나오는 거야 이거. 그걸 갖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자, 봐요. 처음에 여러분 물 결합지면 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습도였죠. 그 다음 우리가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시멘트예요. 시멘트를 넣고 적고 많이 넣고 많이 조금 넣고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자 갑니다. 여러분 부유할 때 그 부자할 때 부자입니다. 아셨죠? 빈곤 가난할 때 할 때 그 빈자 가난한 거야. 지금 얘는 부배합 빈배합은 뭐냐면 여러분 시멘트를 넣을 때 시멘트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사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콘크리트 배합 비율 쓸 때 예를 들어서 1대 2대 4가 있다면 요게 시멘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시멘트 모래 자갈. 그러면 1이 얼만큼 1이에요? 2는 얼만큼이요? 4는 얼만큼이에요? 얘는요 부피로 재는 겁니다. 아셨죠? 무게로 재는 게 아니라 부피예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 한 포를 넣었으면 그 시멘트에다가 모래를 2포대를 집어넣고 그 시멘트에다가 그 시멘트 포대에다가 자갈은 몇 개요? 4포대를 집어넣어서 넣으면 1대 2대 4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1대 3대 6짜리도 있어요. 아셨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 하나야. 자, 그러면 지금 부배합은요 시멘트를 넣는데 2, 3, 4 이렇게 절대 넣으면 안 돼. 왜? 여러분 혹시 빈비합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안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시멘트가 안 들어가면 뭐가 문제예요? 덩어리가 안 생기는데 덩어리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 3, 4가 아니란 말이지. 여기서 부배합은요 1인데 1.1, 1.2 이렇게 조금 많이 넣는 거고, 그러면 얘도요 0.9, 0.8 어때요? 이렇게 조금 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조금 많이 들어가고 조금 적게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누가 왕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부배합이 되면 여러분 조건이 세 가지, 빈배합도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도,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요 세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하는 역할 기본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또 결합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멘트를 많이 넣을수록 여러분 강도는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배합이 되면 여러분 강도 커져요. 증가한다고요. 상대적으로 빈배합은요 적게 들어가니까 자 강도는요 작아져요. 그럼 균열은 뭐냐? 여러분 균열은
입자가 작은 걸 많이 쓸수록 여러분 균열이 많이 가요. 입자가 작은 걸 많이 쓸수록 균열이 간다고 하셨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비압은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서 적게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서. 자, 한 가지만요. 콘크리트의 재료 중에 입자가 가장 작은 게 뭐예요? 물이죠. 물 많이 넣으니까 균열 많이 갔어요? 적게 갔어요? 저기 보고 얘기했어요. 아직 많이 갔어. 그 다음에 입자 작은 게 뭐예요? 시멘트.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입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균열은요 커져요. 작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공연도가 뭐죠? 작업성이죠. 그러면 작업성이 좋다는 뜻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길어졌다는 얘기죠. 묽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입자가 작은 걸 많이 넣을수록 여러분 길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좋아져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물, 그 다음에 시멘트라고요. 따라서 자, 부비압, 즉 시멘트를 좀 많이 넣으면요 시공연도 좋아져요. 쉽게 했어요. 커진다고. 그 다음에 자, 시멘트를 적게 넣으면요 시공연도 나쁘다고요. 작다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지금 뭐가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요렇게 해야 되는데 2, 3 넣으면 저거 돼지는데? 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입자가 작은 걸 조금 많이 넣으면요 베어링 역할 때문에 옆으로 퍼지는 그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아이 정말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셨죠? 진짜 해볼 수도 없고. 그러면 야 얘는요 뭐라고요? 부비압은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다 큰 거야. 아셨죠? 다 좋다고요. 이거 뭐라고요? 적은 거야. 다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시멘트는 많이 넣을수록 강도, 균열, 시공연도는 다 커지는 거고, 자 시멘트를 적게 넣으면 빈비압일수록 강도, 균열, 그 다음에 시공연도는 다 나빠집니다. 여기까지예요. 이 정도만 하시면요 여러분 콘크리트와 관련된 얘기 거의 다 해석이 다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가 여러분 분명히 상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이 상문제 한 문제를 맞춤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2.5점이 아니에요. 5점이에요. 5점이면 여러분 얼마나 큰 점수인지 나중에 여러분 가보시면 절실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노트 필기 반드시 잘 해놓으시고 이걸 갖다가 공부하라니까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크다 작다 작다 크다. 이건 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표현은 바꿔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크다 작다만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지금은 몰라. 저걸 왜 해야 되는지.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애들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얼마나 포괄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는 나중에 공부하면 할수록 저걸 할까 말까 그런 막 갈등이 생겨요. 근데 문제 보면 많이 나오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저걸 하나를 맞춰보는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점수가 저게 올라가는지 쭉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요 지금 우리 교재 곳곳에 다 쓰여 있어요. 아셨죠? 자, 그 얘기를.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07페이지 브리딩과 레이턴스 있죠? 브리딩과 레이턴스.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안 합니다. 아셨죠? 보시면 돼요. 물 결합제에 관련된 얘기도 자, 교재 있는 내용보다 제가 더 많이 설명했어. 교재 있는 내용보다 제가 더 많이 설명했다고요. 다음에 페이지 109페이지 슬럼프 있죠? 슬럼프치, 슬럼프 값 같은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자 끝납니다.
자, 그런데 뭘 안 했냐면 슬럼프 플로는 제가 지금 안 했었죠? 슬럼프 플로는 여기까지 하면 더 헷갈리니까 제가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슬럼프 플로는. 그래서 슬럼프 플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꼭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자, 어디를 좀 보냐면 페이지 110페이지 보면 여러분 슬럼프에 허용 오차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기준값인데, 자, 동그라미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슬럼프는 KS 어떻게 규정이 있대요. 저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슬럼프에 허용오차 있죠? 허용오차. 자, 여러분 요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 표 밑에 80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표준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얼마냐면 80에서 150 안에 써요. 그게 어디냐면 밑에 슬럼프의 표준값 나와 있죠. 표. 거기서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가 있고 하나는 묵은 콘크리트가 있어요.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무슨 뜻이에요?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있는 그 뜻이고, 자, 묵은은 철근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 구조물을 쓸 때는 어떤 거 써요?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묵은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 여기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에 여러분 하나는 일반적이고 하나는 단면이 커. 그러면 통상적인 건 일반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될 건 뭐예요? 일반적인 거. 욕심 많게 두 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면서 두 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반적일 때 슬럼프 값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80에서 150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80에서 150짜리 쓴다고요. 이때 여러분 여기 허용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mm죠. 그 표가 바로 위에 80 이상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5mm잖아요. 자, 혼화제는 여러분 나중에 차차 얘기하고, 자, 우리가 가야 될 건 여러분 9번째 A2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A2제를 또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A2제는 에어, 자, 언트레이닝, 에이전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걸 직역하면 뭐예요? 자, 언트레이닝은 여러분 뭐 부유시키다, 뭐 운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여러분 무슨 요원, 뭐 첩보원 이런 뜻이죠. 대리인. 아닌가요? 그러면 직역은 뭐예요? 공기를 운반하는 대리인이네. 직역하면 그래요. 몇 페이지죠? 110페이지. 자, A2제는요. 뭐 하는 거죠? 공기방울 만들어 화학약품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요. 얘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됩니다. 감수제, 공기 연행제, 유동화제. 그러면 감수제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적게 상대하는 재료란 뜻이에요. 아셨죠? 공기 연행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경찰서 같은데 연행 당해 보셨어요? 당해 보셨어요? 그럼 끌고 가는 거죠. 내가 끌리면 당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자, 공기를 만든 걸 갖다가 이 공기를 갖다가 어디에다 연행시키는 거예요? 콘크리트 안에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에이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콘크리트 안에 기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유동이 뭔 뜻이죠?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누구를 움직이게 만들자면 콘크리트를. 야, 그러면 된 콘크리트가 잘 유동이 되는 거예요. 묽은 콘크리트가 유동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론 얘는요. 에이제를 집어넣잖아요. 콘크리트가 질어져요. 아셨죠? 질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이 AJ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 목적이 있다니까요. 가장 큰 목적은 동결, 융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합니다. 저항성을 자 크게 해서 콘크리트에 자 봐요. 여러분 동결융해라는 얘기 뭔 뜻이에요? 얼었다 녹았다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합니다. 저항성을 크게 했다는 얘기는 얼었다 녹았다 안 하는 거죠. 자, 얼었다 녹았다 하면 여러분 뭐가 적게 가냐면 여러분 균열이 적어지는 거죠. 자, 균열이 적어져. 자, 그러면 균열이 적어지면 콘크리트를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에 AJ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AJ를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써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AJ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향상시켜요. 증가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질어진다고요. 아셨죠? 질어져. 자, 그러면 AEJ를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썼는지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장에 도착하면 여러분 레미콘이 도착하면 무조건 갖다 부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레미콘이 들어오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납품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자, 납품 확인서는 우리 아파트의 현장명이 적어져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는 먼저 현장명이 적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요, 출발 시간이 적어져 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얘는요, 콘크리트를 붓는 거푸집에 부어 들어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1시간 반 또는 2시간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인 안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너는 안 돼. 왜? 너무 시간이 지났어. 너무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는 콘크리트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굳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면 우리 현장에 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규격이 있어요. 이 규격을 확인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 규격 여러 가지 규격이 있는데 여러분 규격은 똑같은 거 아닙니다. 아셨죠? 건축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아마 이겁니다. 아마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조금씩 바뀌겠지만,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런 것도 잘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의 필요 없으면 제가 적지도 않았을 거야. 이 콘크리트 공사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런 것은요, 특히 이 시설계로는 현장에서 실제 관련된 그 사항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러면 자, 요게 25는 뭐냐면 요게 콘크리트 지금 규격입니다. 아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통용되는 건데 제가 레미콘을 신청을 합니다. 아셨죠? 신청할 때는 다음 같은 요 규격을 불러줘야 돼. 이런 규격을.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굵은 골재 최대 치수예요. 단위는 뭐예요? 밀리미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갈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였어요? 25mm. 그러니까 25mm 이하짜리입니다. 최대니까. 이게 뭐냐면 콘크리트 28의 압축 강도예요.
이 얘기는 자, 타설하고 28일이 지나면 최소 21 메가파스칼보다는 더 크게 나옵니다. 단위는요, 메가파스칼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여러분 슬럼프 값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우리 뭐였어요? 80에서 150 안에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허용 오차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5mm. 그럼 나중에 시험에서 여러분 그 안에 들어온 게 좋은 거죠?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시험을 측정하는 건 여러분 요거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 규격이 맞으면 여러분 현장 시험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장 시험의 기본적인 종류는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자 슬럼프 값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염압을 측정하죠. 그 다음에 또 측정하는 게 뭐냐면 콘크리트 안에 얼마나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공기량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슬럼프 플로우를 측정합니다. 슬럼프. 근데 이 슬럼프 플로우는 주로 고강도 콘크리트에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네 가지가 현장에서 하는 시험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으로 그럼 많이 쓰는 거 뭐였어요? 요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자, 문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레미콘이 왔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현장 안에는 여러분 얘가 제 시간에 들어왔어. 근데 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 중에 펌프카라든지 아니면요 거푸집이 터져요. 그러면 작업이 지연이 되겠죠. 그러면 일정 시간 후가 되면 저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한 차에 얼마요? 60에서 70만 원 정도 합니다. 아셨죠? 껌값이죠. 그거 한 10대만 보내봐. 제가 최대로 많이 볼 때는 15대까지 보내봤어. 껌값이라니까 완전히. 그 우리 소장님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 나중에 다 돈을 우리가 또 지불을 해야 돼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처음에 이 레모컨이 왔을 때 얘가 드럼이 들어갈 때 옆에서 보면요 슥 콘크리트하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날개하고 마찰되는 소리가 쓱쓱 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안은 어마어마한 온도가 올라가요. 이 안에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어떻게 됐는지 요 안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약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딱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열기가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열기냐면 왜 목욕탕에 갔을 때 여러분 습식 사우나 딱 문 열을 때 그 뜨거운 느낌 있죠? 열이 확 올라온 거 하잖아요. 그 느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태에서도 얘는 굳게끔 돼 있어요. 근데요 저기 올라갈 때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 소리만. 처음에는 슥슥거리는 게 조금 지나면 날그락거려요. 그게 자갈이 굳으니까 요 날개 사이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다 자갈이 떨어지는 소리가 딸깍거리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기사들은 뭐 먹고 사냐면 저 운반 한 횟수 갖고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레미콘 기사들이 죽으라고 뛰는 이유가 있죠. 과속하고 그런 이유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해서 탕뛰기라고 하죠. 물론 자 회사에 소속돼 가지고 그냥 편하게 운전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거기다가 내 차를 갖다 집어넣고 탕뛰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 번 뛸 때마다 더 나한테 들어오는 비용이 많으니까 무조건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방도로 가는데 뒤에서 레미콘이 비껴달라고 하면요 저 새끼가 지랄을 떠내 그래 가만히 계시지 말고 비껴줘야 하셨죠. 꼭 앞에서 깔짝깔짝 제가 뭉개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몇 톤짜리가 와서 뭉개요? 예? 몇 톤이 뭉개는지 아세요?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밟힐까요? 꼭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브레이크 잡아버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밀어. 이 차 보통 한 20톤, 아니 15톤 나간다고 칩시다. 차 중량 무게만. 더 나가는데. 자, 콘크리트가 여러분 지금 무게가 얼마일까요? 콘크리트 무게. 여러분 6, 거기다 2.3을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요? 13톤 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총 얼마요? 약 30톤짜리가 꼭 눌러버리는 거죠? 뭐 볼보가 튼튼하다고요? 벤츠가 튼튼하다고요? 제가 미는데? 그럴 때 여러분 빨리 비켜주세요. 아셨죠? 가장 좋아. 이 사람은 뭐예요? 업무상 과실치사죠? 업무상 과실치사란 말이에요. 살아봐야 얼마 안 산다고 하셨죠? 죽은 사람이 손해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건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이건. 자, 문제는 잘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탕뛰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굳으면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굳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굳으면 어떻게 되는지 거꾸로 쓰다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누가 빼야 돼요? 기사들이 빼야 돼요. 여기 동그랗게 여기 나사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망치로 깨서 다. 그럼 이제 며칠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써먹으려면 뭘 쓰냐면 이때 에이제를 PT병 하나 정도를 갖다가 여기에다 투입하고요. 좀 고속을 한 5분만 돌려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 굳은 콘크리트가 다시 쓱쓱거려. 길어져 버려요. 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감수가 뭐예요? 물을 감소시키는 그런 재료라고. 물을 적게 넣어도 질어진다고요. 그럼 물을 적게 넣으면 뭐가 좋아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에이제를 집어넣으면 물을 적게 들어가겠죠. 물 결합제비가 적어지면 강도 크고 균열 적게 간단 말이에요. 물 적게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에이제를 집어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공기방을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공기와 공기 사이가 재료와 재료 사이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결합하는 걸 막아버려요. 아셨죠? 결합을 막으니까 여러분 막으니까 얘가 질어지는 효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잘 움직여지는 거죠. 질어졌으니까. 이게 질어졌다는 표현이라니까.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걸 설명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때 쓰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만 요즘 콘크리트는 다 에이제를 집어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특징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112페이지 보면 자, 두 번째 에이제를 혼합한 콘크리트 특징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에이제를 혼합한 콘크리트는 자중을 감소시키지만 왜 자중이 감소될까요? 물을 적게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철근의 부착 강도를 저하하고 부착 강도가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콘크리트 안에 여러분 지금 철근이 들어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아주 미세한 콘크리트가 붙는 게 아니라 기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 실이 기포가 붙어 있으니까 그만큼 부착력은 떨어진다고 아셨죠? 감소합니다. 자, 커브집 측압을 증가시킨다. 왜 측압이 증가될까요? 길어지잖아. 똥배는 여러분 물렁물렁해 딱딱해요. 물렁물렁하니까 여러분 측압이 여러분 지금 똥배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자, 측압은 여러분 증가합니다. 두 번째, 공기연행제를 사용하면 즉 에이제 같은 걸 사용하면 물 결합 재비를 작게 하면서 즉 물을 적게 넣으면서 해석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다시요. 두 번째, 공기연행제를 사용하여 물 결합 재비를 작게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공기연행제를 쓰면 물 결합 재비라 해석하지 말고 물을 적게 넣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감수제라는 표현도 제가 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공도를 좋게 하는 특징이 있죠. 시공도를 좋게 한다는 표현 또 어디 썼어요? 유동화제. 즉 그래서 목적을 보면 두 번째 콘크리트 시공연도 향상 증가라는 표현도 있었죠.
세 번째, 공기량이 많을수록, 즉 AJ를 많이 넣을수록 이런 뜻이죠. AJ를 많이 넣으니까 공기량이 증가하는 거죠. 자, 슬럼프값은 증가합니다. 왜요?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강도는 떨어지는 거죠. 결론 여러분, 뽕뽕뽕 많이 뚫려 있어요, 나중에. 네 번째, 염분 및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된다. 맞죠? 자, 다섯 번째, 예의저항 공기량이 적당히 있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보통 것보다 향상되지만 지나치게 공기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 강도와 내구성이 저하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도 문제고 너무 적게 써도 문제예요. 그래서 적당히 쓰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AJ에 대한 거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나중에 보면요. 3번에 두 번째, 공기량은 고강도 콘크리트 경우에 3.5%, 보통 콘크리트는 포장 콘크리트.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보통 콘크리트입니다. 4.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량 콘크리트는 여러분 가벼운 콘크리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굳이 자 기포를 여러분 적게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5.5% 이하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